70번 두 곡선 y는 16의 x제곱, y는 2의 x제곱과 한 점 a가 있다. 그리고 점 a를 지나면서 x축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16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이 P1. 그러면 이렇게 그림 문제 풀 때는 문제 읽을 때 P1을 정의해줬으니까 너가 직접 그림에서 P1의 정의에 따라서 만들어 보는 거지. A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요점이 P1. 그 다음에 y축, 이제 점 P1을 지나면 y축과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2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을 Q1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여기가 Q1이구나.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구나를 그림으로도 파악할 수도 있고 글을 읽어봐도 아마 알 수 있을 거야. 괜찮지? 오케이. 이렇게 정의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지? 점 Qn의 x좌표를 xn이라고 할 때 xn이 k분의 1보다 작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이 6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가 궁금하다. 그럼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목표로 xn을 찾아야겠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졌던 순서대로 an이 64,2에 64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하나 찾아보자. 여기 점 P1은 a와 y좌표가 똑같겠지. 그럼 16의 x제곱도 우리 2의 4x제곱으로 바꿔주는 게 유리할 것 같아. 그럼 얘는 16,2의 64제곱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P1과 Q1은 x좌표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Q1이 16,2의 x제곱 위에 점이니까 2의 16제곱 될 거고, 맞지? 그럼 P2는 Q1과 y좌표가 똑같을 테니까 이번에 여기가 똑같겠죠. 이렇게. 근데 2의 4x제곱 지섬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는 4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럼 Q점의 좌표가 4일 거고, Q2의 x좌표가 4일 거고, 대입하면 2의 4제곱일 거고. 그럼 P3는 Q2와 우리 y좌표가 똑같으니까 2의 4제곱이겠지. 그러면 x좌표 1이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 찍어주지 않았지만 Q3는 x좌표가 1인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y좌표는 2의 1제곱일 수밖에 없다. 이게 계속 반복되겠지. 그럼 이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실 Q1에서 Q2까지만 가도 어느 정도의 규칙이 보일 수 있는데 Q3까지 하면 확실히 보이지. x좌표만 보게 되면 x1이 16, x2가 4, x3가 1인 게 보이니까 점점점 내려가면 이거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겠다. 따라서 xn은 처음 16에서 한 칸 내려갈 때마다 곱하기 4분의 1씩 하면 되지. 혹시 등비수열을 모른다고 쳐도 이거 일반항 정도는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럼 x3인 1은 어떻게 나온 거냐? 16에다가 4분의 1이 두 번 곱해져서 나온 거지. 그럼 x4는 16에다가 4분의 1 세 번 곱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xn은 16에다가 4분의 1이 지금 항의 번호보다 한 개만큼 적게 곱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써낼 수 있어야 돼. 요거를 밑이 4인 지수로 한번 바꿔보면 4의 제곱 곱하기 4의 1-n제곱이라고 써도 괜찮겠지? 그러면 한번 합쳐주면 4의 3-n제곱이겠다. 이렇게 한번 써낼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지? 이 xn이 k분의 1보다 작도록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6이 돼야 된대. 오케이. 그러면 여기 우리 최소값 조건, 이 최소값 조건이 되게 중요한 조건이지. 그래서 최소값도 마찬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조건은 몇 가지의 정보를 담고 있냐면 두 가지의 정보를 한꺼번에 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 무슨 말이냐? 최소값이 6이라는 뜻은 일단 6을 대입하면 다음 앞에 있는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당연히 x6은 k분의 1보다 작아야 돼. 이게 첫 번째 정보.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는 그 값이 최소여야 된다는 뜻이지. 즉 n이 5일 때는 저 방정식을 만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정보로는 x가 5뿐만 아니라 4, 3, 2, 1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안 되니까 지금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거 보이지? 따라서 x5가 k분의 1보다 크거나 같기만 해도 x4, x3, x2, x1은 당연히 k분의 1보다 클 테니까 이렇게만 조건 퉁쳐도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 얘부터 한번 풀어보자. x의 6제곱이니까 대입하면 4의 마이너스 3제곱, 이게 k분의 1보다 작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대입해서 계산해주게 되면 4의 마이너스 2제곱이 크거나 같아야 돼. 누구보다? k분의 1보다. 그치? 그럼 요거 뭉쳐서 정리해주면 얘가 무슨 뜻이냐면 k가 64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 같고, 얘가 k가 16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이렇게. 그치? 그럼 요거 두 개 종합해주면 k는 16 이상 64 미만이 돼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가능한 k는 자연수 k니까 따라서 k는 16부터 63까지의 숫자가 가능할 거고, 16부터 63까지의 숫자는 63에서 16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지. 따라서 48개라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 1번 체크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이 문제에서 정의해준 점대로 A, P1, Q1, P2, Q2, P3, Q3 쭉쭉쭉 가다 보면 우리가 XN에 대한 식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이 문제의 유일한 조건이었던 N의 최소값이 6이다. 그럼 머릿속에 최소값, 최대값 조건은 두 가지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넘어가자. 우리 71번도 한번 해보자. 자,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 L이 곡선 Y는 로그 2의 2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만나는 두 점 중 x좌표가 큰 점을 A라고 하고, 직선 L이 곡선 Y는 로그 2의 4x와 만나는 두 점 중 x좌표가 큰 점을 B라고 하겠대. 오케이, 한 문장 끝났으니까 진짜 문제에서 한번 찾아보자. 요 일단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그림엔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정보 옮겨 써주자.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구나. 각각 직선과 각각의 로그 함수가 만나는 그 교점들을 A, B라고 해놨다. 이때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 5일 때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C에 대하여 삼각형 ACB의 넓이를 구해달라. 오케이, 그러면 문제 마지막 정답 구조가 삼각형의 넓이니까 우리가 밑변과 높이만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 맞지?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 있지? 뭐냐면 계속 똑같이 직선의 기울기 정보가 나온다? 그럼 뭐 한다? 탄젠트 정보를 해석해서 직각 삼각형을 그려내야 한다. 그래서 여기다 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쓸게. 어디 말하는지 알 거야. 어디? 요거 말하는 거지 않을까? 요거 선분 길이 주어졌잖아. 2루트 5. 게다가 우리는 뭐 알고 있냐면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지. 그럼 직선의 기울기에 의해서 삼각비를 전부 다 찾아줄 수 있는 거지. 밑변 비율 2, 높이 1이니까 빗변 비율 루트 5겠네. 근데 실제 길이가 2루트 5니까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건 밑변의 실제 길이는 2의 2배인 4, 높이의 실제 길이는 1의 2배인 2겠다. 이렇게 실제 길이들을 전부 다 찾아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난 되게 중요한 습관이라고 봐. 로그 함수든 지수 함수든 상관없이 함수가 여러 개 나오잖아. 그러면 함수가 여러 개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 해야 돼? 걔네끼리의 관계를 따져봐야 돼.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관계를 따졌을 때 관계성이 발견된다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항상 관계를 따지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럼 로그 2의 2x와 로그 2의 4x는 사실 똑같은 곡선이었다는 사실을 너가 이해해줘야 돼. 얘랑 얘가
왜 똑같은 곡선이냐면 뒤에 거를 좀 변형해 볼게. 로그 2에 2 곱하기 2x로 이렇게. 그럼 이게 사실 무슨 뜻이냐면 로그 2에 2x 플러스 1이라는 뜻 아니야? 그럼 요 뒤에 플러스 1이 의미가 뭔데? 이거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 괜찮지? 그래서 똑같은 곡선을 그냥 위로 한 칸 들어 올린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에 원래 B점이 있었잖아. 그러면 이 B점과 똑같은 점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을 거냐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그치? 요 점이 평행이동돼서 B가 됐을 테니까. 그대로 함수를 위로 한 칸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내가 예를 들어 이름을 B'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여기 길이가 1이 될 수밖에 없고 전체 길이가 2니까 여기 길이도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어. 요 관계도 괜찮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점 좌표가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또 A점의 좌표를 어떻게? P, Q 뭐 혹은 원하는 대로 둘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교점 지수 로그 함수에서 교점 미지수 설정은 필수다 라고 기억해줘야 돼. 교점이 있어야 관계식을 끌어낼 테니까. 그럼 요 점이 P니까 요 B점은 어떻게 되냐면 X좌표는 4만큼 Y좌표는 2만큼 들어 올라가는 거겠지. 그래서 B점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B'도 찾을 수 있게 돼. B'은 얼마냐면 저 B점보다 Y좌표 하나만큼 내리면 되겠지. 왜 그렇게 선택했냐면 A하고 B'은 똑같은 곡선 Y는 로그 2의 2x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편할 것 같거든. 그래서 선택해주게 됐고, 그리고 여기도 한번 다시 옮겨 써보자. A는 현재 P, Q고 그 다음에 B'이라는 점은 우리 P 플러스 4, Q 플러스 1로 정의할 수 있는 거지. 얘네들이 모두 누구 위? Y는 로그 2의 2x니까 로그 2 x 플러스 1이라고 써도 괜찮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대입해보자. Q는 로그 2의 P 플러스 1이 될 거고, 대입해보면 Q 플러스 1은 로그 2의 P 플러스 4 하고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거 맞지?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이거 약분하고 이거 약분할 수 있겠지? 그럼 Q는 로그 2의 P 플러스 4랑 똑같으니까 결론 내리면 로그 2의 2P 이거 다시 합쳐줄게. 왜냐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P가 얼마인지 보이는 거지. 따라서 2P하고 P 플러스 4가 똑같아야 되니까 P가 4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P가 4라는 뜻은 대입해주면 Q는 3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P하고 Q가 다 나왔네. 그러면 문제 끝났지. 어떻게? AC가 밑변, 높이는 A하고 B의 X좌표 차이니까 4. 따라서 삼각형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얼마? A의 Y좌표니까 Q네. 그럼 3이네. 곱하기 A하고 B의 X좌표 차는 4. 그게 삼각형의 높이일 테니까 4. 이렇게 써주면 계산해서 6이 나온다. 그래서 정답 5번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문제를 크게 보게 되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문제인데 이 안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행동 강령들이 있었지. 그래서 그런 행동 강령들을 잘 정리해놨으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주고 우린 옆에 넘어와서 72번 한번 해볼게. 문제부터 읽어보자.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두 곡선이 주어졌는데 두 곡선 다 로그네? 로그 함수네? 오케이. 그리고 두 곡선이니까 당연히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함수가 여러 개면 서로의 관계를 따지면 좋을 것 같아. 관계를 한번 따져보려고 봤더니 일단 밑이 똑같아. 그리고 각각의 의미를 해석해보면 이 함수는 의미가 뭐지? 로그 2의 x라는 함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한 함수지. 그치?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x 원점 대칭한 함수다. 얘는 로그 2의 x 플러스 2a니까 얘는 로그 2의 x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인 거지. 이렇게 줄여서 쓸게.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 함수가 여러 개면 서로의 관계를 따져라.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관계를 따진 거야. 꼭 평행이동 관계 둘이 어떤 직접적인 연관관계 없어도 지금 똑같은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에서 변형을 취해서 각각을 만든 거잖아. 그럼 이 정도면 충분히 나는 관계 잘 따졌다고 생각해. 이 정도까지만 따져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얘네 둘이 만난대. 그리고 하필 두 점에서 만나서 그 점을 A, B라고 하겠대. 선분 A, B의 중점이 직선 4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 위에 있을 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해달라. 그러면 이 상황을 일단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볼까? 그림이 전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각각의 그림 그릴 때 한 번에 그리는 것도 좋은데, 한번 우리가 로그 2의 x가 현재 모든 변형의 중심이었다는 걸 아니까 로그 2x 한번 그려놓고 변형 한번 시작해보죠. 그럼 이 함수를 어떻게? 원점 대칭해서 그리면 마이너스 로그 2 마이너스 x 그림이 그려질 테니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다. 맞지? 여기 마이너스 1,0 지나겠지. 원래 1,0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 함수를 어떻게? A가 1보다 큰 실수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a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얘가 뒤로 한참 이렇게 이동해보지 않을까? 그래야 두 점에서 만나니까. 맞지? 그래서 하나는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얘를 우리 두 번째 로그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교점 보이네. 이렇게 가시적으로 판단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자. 그리고 점 AB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AB의 중점이 저 직선 위에 있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분을 그어서 여기 어딘가 있는 이 중점의 좌표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중점의 x좌표, y좌표를 찾은 다음에 저 직선 위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된다 라고 쓰게 되면 미지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그래프로는 이렇게 판단이 됐고, 사실 그래프를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결국 뭐 해줄 수밖에 없냐면 두 로그 함수를 연립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또 들 것 같아. 나는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는 걸 선호하는 편이어서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사실 지금 문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프를 그린 이유가 크게 발견되지 않았지.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서 이런 문제는 그래프 그려봤더니 별로 필요가 없었더라. 왜 필요가 없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고민해보고, 어떤 문제는 그래프가 꼭 필요하겠지. 그래서 왜 이때는 그래프를 그려야 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쌓여야 실력이 올라가지. 그냥 냅다 사실 문제만 푼다고 해서 실력이 크게 올라가지 않아.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스스로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로그 방정식 풀면 다음과 같이 될 거 이해되지? 그러면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뜨게 되고, 얘의 두 근이 각각 a의 x좌표, b의 x좌표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는 형태니까 의 두 근을 내가 한번 잡아볼게. 어떻게? 알파, 베타로. 알파는 a의 x좌표, 베타는 b의 x좌표인 거야. 괜찮지? 그러면 중점의 식을 한번 대충 생각해볼까?
점 A는 어떻게 쓸 거냐면 알파 콤마 누구 위에 점이니까 저 마이너스 로그 2 저걸로 쓸까? 통일해주는 게 좋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이 점 쓸 수 있을 것 같고 B점 써보면 베타 콤마 마이너스 로그 2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럼 직접 중점의 좌표 한번 찾아보자. 중점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2분의 마이너스 밖으로 묶을게 한 번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로그 2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로그 2의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네. 괜찮을까? 그치? 그런데 로그 2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로그 2의 마이너스 베타 이게 얼마라는 뜻이지? 이게 사실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2의 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 그치? 그럼 문제에서 중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만이 필요해.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인수분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이용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근계수 관계가 마지막에 키포인트였던 문제다. 얘도 마찬가지야. 교점의 좌표 모르니까 미지수로 둘 수밖에 없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자. 괜찮지?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설정한 거니까 얘도 여기다가 붙여줄게. 그치? 요말 이해되지?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한번 두 개 구해보자.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a가 돼야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 돼야만 한다. 그치? 그럼 그거 그대로 대입해주면 중점 좌표가 어떻게? 2분의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a 콤마 알파 베타 합이 1이네. 그럼 로그 2의 1이니까 0이겠네. 그럼 마이너스 알파 콤마 0이었네. 중점 좌표가. 이게 누구 위? 직선 4x 플러스 3y 플러스 5 여기 위에 있다는 뜻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지. 따라서 우리 a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지. a는 4분의 5일 수밖에 없다. 괜찮을까? 그럼 a가 4분의 5라는 뜻이니까 얘도 사실 연립방정식이거든. 미지수 2개, 식 2개. 근데 지금 a가 많았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현재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5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알파로 통일한다고 치면 베타는 알파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럼 사실상 이 식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알파와 그 역수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따라서 우리 알파가 얼마인지 구해줄 수 있는 거지. 알파는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A의 X좌표가 B의 X좌표보다 더 작다라고 우리가 그림상에서 설정해놨잖아.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 가져가면 되고 그럼 요 놈을 베타 주면 되겠다. 이게 그림상에서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선분 AB의 길이만 구해주면 돼.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주게 되면 우리 A하고 B의 점좌표를 이제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지. 알파하고 베타 구했으니까. 따라서 A점의 좌표는 직접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고 B점의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1이 된다는 사실 찾을 수 있어.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2분의 3, 4분의 9에다가 4 더해서 4분의 9에다가 4 더하는 거니까 루트 4분의 9 플러스 4가 될 거고 이게 결국 4분의 25니까 정답 2분의 5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2분의 5 체크해주면 되겠지. 5번. 이렇게.
그치?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뜯어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함수가 여러 개일 때 관계 따진 거랑 그래프 그린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 문제는 그랬었던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림이 없다면 그림을 그려놓고 해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의 습관처럼 들고 가줘도 뭐 크게 손해볼 건 없지 않을까? 그림이 필요 없는 문제보다 그림이 필요한 문제가 더 확률적으로 많긴 하거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꾸준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넘어와서 73번 해보자. 자연수 m에 대하여 단 m은 2보다 크거나 같다. m의 12제곱근의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2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n이라고 할 때 시그마 m은 2부터 9까지 fm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 요 표현이 일단 익숙해야 될 것 같은데, 모의 모제곱근, 모의 거듭제곱근, 모의 n제곱근, 저거 반드시 뭐 쓰라는 뜻이냐면 우리가 첫날 첫 시간에 배웠던 거듭 제곱근의 정의를 사실 써달라는 뜻이거든. 그럼 거듭 제곱근의 정의가 뭐냐? 저 문장을 방정식으로 항상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거듭 제곱근의 얘기 자체가 예를 들어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항상 어떤 관계식이 만족이 돼야 되냐면 거듭 제곱근의 정의에 따라서 x를 n번 곱하면 a를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런 x를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이거 어떻게 써주면 돼? x라는 m의 12제곱의 n제곱근을 x라고 치면 그 x를 n번 곱하면 m의 12제곱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방정식으로 옮겨 쓸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그리고 문제에서 그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니까 요 중에서 누가? x가 정수가 존재하면 좋겠다. 이렇게 문제가 쓰였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x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따라서 x는 m의 n분의 12제곱이다. 이렇게 써낼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x가 정수로 존재해야 된다. 여기까지 했어. 그렇게 하도록 하는 2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n이라고 할 때 f2부터 f9까지 전부 다 더해달래. 그럼 사실 이 상태에서 이제 fm을 어떻게 한번 일반화해서 쓰고 싶지만 일반화해서 쓰는 게 사실 지금 쉽지 않은 상태라고 난 생각해. 여기까지 딱 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수열에서 할 거긴 한데 이 시그마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봐야겠지. 시그마 혹은 수열의 합이겠지. 기본 자세는 직접 하나씩 구해 더한다. 시그마 자체가 수열의 합을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한 거잖아. 전체 엄청 긴 식을. 그럼 사실 축소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는 되게 힘들다는 거지. 그럼 다시 우리가 늘어뜨리면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될 것 같아. 직접 하나씩 구해서 더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시그마 m은 2부터 9까지 fm이라는 건 사실 f2 플러스 f3 플러스 점점점 얼마까지 f9까지 만들었다는 뜻인 거잖아. 그럼 우리가 직접 f2 찾고 f3 찾고 f4 찾고 f5 찾고 점점점 f9까지 찾은 다음에 직접 더하면 된다는 뜻이야. 이게 만약 위에가
예를 들어 99였어. 이러면 사실 직접 더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지. 왜냐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앞에서 몇 개 직접 해보다 보면 분명히 어떠한 규칙이 생겨서 99까지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구나. 나한테 직접 이 노가다를 절대시키지 않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2부터 9 숫자가 한 10개 이하다. 그러면 직접 노가다를 시킬 수도 난 있다 생각해. 딱 그거에 대한 내 생각 마지노선이 한 10개거든. 그래서 한 10개 정도까지면 아 그래 직접 하나씩 해보자 느낌이고 10개 넘어간다. 한참 많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순환골이나 루프나 어떤 규칙 같은 게 생겨서 나중을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판단 기준들도 한번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직접 F2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첫 번째 F2는 어떻게 될까? F2는 M자리에 2를 집어넣겠다는 뜻이니까 F2라고 하면 X는 2의 n분의 12제곱이 되는 거고 이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존재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n분의 12가 자연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2의 자연수 제곱 되면서 x가 정수가 가능해질 테니까. 그치? 그럼 n분의 12가 자연수라는 뜻은 사실상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n이 12의 약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따라서 가능한 n은 12의 약수인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2 이상의 자연수 n. 사실 이런 것도 잘 체크해놨어야 돼. 처음 문제 읽을 때부터. 그래서 여기다 보통 1을 넣어서 틀리는 경우도 많거든. 1을 반드시 빼줘야 된다. 그럼 가능한 게 2, 3, 4, 6, 12 이렇게 5개가 있겠네. 그러면 자연수 n의 개수가 fn의 함수값이니까 따라서 F2는 현재 얼마다? 자연수 5개 가능이니까 5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쓸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F3도 해볼 건데 F3도 구조만 한번 생각해봐. X는 3의 n분의 12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n분의 12가 자연수가 돼야만 X가 정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럼 n은 또 12의 약수일 거고 그럼 F2랑 사실상 다른 게 없다는 거지. 그러면 한번 해보니까 이제 뭔가 느낌이 와. F3은 5야. 맞지? 오케이 그럼 한 번만 더 해보자. 우리 F4 F4일 때는 얼마인지 한번 해보자. F4일 때는 X는 4의 n분의 12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리고 똑같이 생각하려고 봤더니 문제점이 존재하지. 뭐냐면 얘는 n분의 12가 자연수가 아니어도 x가 정수가 되는 순간이 존재하거든. 언제? 4의 2분의 1제곱. 그럼 루트 4니까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약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에 약간 모순이 생겼어. 그치? n분의 12가 지금 원래 자연수여야만 된다 해서 문제를 지금까지 F2, F3를 구했는데 지금 F4 같은 경우는 n분의 12가 자연수가 아닌 2분의 1이 되더라도 가능하겠네. 그러면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라고 생각하면 요 밑 때문에 그렇지. 밑. 2, 3과 다른 4만의 특징. 이 4는 무슨 수니까? 제곱수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바꿔주면 똑같이 해석할 수 있냐면 2의 n분의 24제곱 이렇게 밑을 소수로 바꿔주게 되면 이러면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이러면 n분의 24가 이번엔 자연수가 되면 되네. 따라서 n이 누구의 약수? 24의 약수면 되는 거지. 특수하게. 그치? 그럼 24의 약수 누구인지 보면 1 빼야 되지. 2, 3, 4, 6, 8, 12, 24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지? 그럼 총 몇 개냐면 7개인 것 같은데 7개. 따라서 F4는 7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해보고 잘 모르겠으면 계속 더 해봐. F4, F5, F6, F7, F8, F9 끝까지 다 하나씩 해봐도 돼. 상관없는데 이 정도 했을 때 이제 시험장이라면 하나씩 해도 되지만 우리가 결국 이걸 분석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 사이에도
특별한 규칙이 있다는 거지. 자, 내가 애들 나눠볼게. m이 2일 때, 3일 때, 4는 패스, 5일 때, 6일 때, 7일 때, 8패스, 9패스. 요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일 때는 m의 n분의 12제곱 형태가 됐을 때 n분의 12가 무조건 자연수여야지만 n분의 12가 자연수가 될 수 있고, 그래야 x가 정수가 가능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m이 2, 3, 5, 6, 7일 때는 반드시 n이 12의 약수여야만 해. 요거 이해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m이 2의 제곱과 3의 제곱일 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결국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x는 뭐 별표의 n분의 24제곱 형태로 바꿀 수 있거든. 그럼 이제 별표는 4일 때는 2일 거고 9일 때는 3일 거잖아. 그러면 사실상 위의 케이스랑 똑같기 때문에 이 별표가 2 또는 3일 때는 n분의 24가 자연수가 돼야 x가 정수가 가능해지겠구나. 따라서 n이 24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아까 개수 구했지? 얘는 5개, 얘는 7개, 이렇게. 근데 마지막 누가 있냐면, 그럼 지금 세제곱수 8도 있단 말이야. 그럼 세제곱수 8은 어떤 형태가 될 수밖에 없냐면 x는 예를 들어 세모의 n분의 3 곱해야 되니까 36제곱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세모는 2가 되겠지. 그러면 2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n은 36의 약수여야지만 x가 이제 정수가 가능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2부터 9까지의 숫자가 크게 세 가지의 케이스로 나뉘게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인지해 줬어야 돼. 그걸 처음부터 보고 아냐? 모르지. 1번, 2번, 3번 하면서 우리가 계속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을까?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지? F2는 왜 5고, F3은 왜 F2와 똑같은 5고, F4는 왜 이 F2, F3와 다른 값인 7이지?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풀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를 시험장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를 평상시에 이렇게 해놔야 시험장에서도 그 긴장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겠지. 그치? 36의 약수는 1 빼면 2, 3, 4, 6, 9, 12, 18, 36 이렇게 되겠네. 몇 개냐면 8개겠다. 이렇게. 괜찮지? 따라서 계산해보자. 자, 시그마 2부터 9까지 FM은 얼마나고? 5가 현재 몇 개? 5가 5개. 플러스 7이 몇 개? 2개. 플러스 8이 몇 개? 하나. 이거 계산해주게 되면 정답 47개가 나오게 된다. 47이 나오게 돼서 정답 3번 체크해주면 돼. 우리 중요한 행동 강령에 대해서 얘기했어. 시그마의 기본 자세는 잘 모르겠으면 직접 하나씩 구해서 더한다. 그리고 모의 n제곱근이 보이면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쓰라는 뜻이니까 항상 방정식으로 바꿔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괜찮지? 이렇게 해서 73번 마무리할게. 옆에 넘어와서 74번도 한번 해보자. 문제부터 읽어볼게. 상수 a에 대하여 곡선 y는 ax제곱 마이너스 1과 곡선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1, 이 원점 O를 포함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림이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림이 없네. 그러면 일단 그림부터 그리고 한번 시작해볼까? 근데 우리 뭐한다? 이 문제에 나타나는 함수 자체가 이미 2개, 즉 여러 개 있네.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나올 때는 특별히 우리가 더 뭘 생각해주라? 앞에 있을 텐데 우리 앞에서 봤었어. 앞에 어디 있었냐면 여기 56번에서 했었지.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함께 등장해.
그러면 역함수 관계성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게 좋다. 역함수 관계성이 확인이 되는 순간 문제 푸는 방법이 너무나도 편해지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지수 로그 함수가 함께 등장했을 때는 역함수의 관계성을 반드시 의심해 보자. 그럼 지금 요 둘이 역함수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스텝 밑이 똑같아야 돼. 얘 밑 A, 얘 밑 A니까 괜찮아. 그치?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이 서로 X축, Y축 자리가 바뀐 형태여야 돼. 얘는 평행 이동이 어떻게 돼 있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 얘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 그럼 X, Y 평행 이동이 정확히 자리가 바뀌었네. 그러면 얘네 둘은 당연히 역함수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치? 우리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따지는 게 제일 빠르다고 했지. 그래서 요 두 함수는 사실 역함수였다는 거지. 그래서 얘도 빼서 한번 써보면 이 둘은 사실 역함수 관계였다. 그럼 역함수 관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y는 x 대칭이지 않을까? 그치? 그럼 그림을 그릴 때도 나 같으면 어떻게 그릴 것 같냐면 y는 x도 같이 그려놓을 것 같은데 x축, y축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선이니까 괜찮을까? 그치?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선이니까 이렇게 둘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하나 그릴 거야. 근데 이 지수함수는 항상 지나는 고정점이 존재하지. 0,0. 그럼 여기 지나겠지. 그러면 지수함수를 하나 대충 그려보자면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지수함수겠지. 그래서 대략 이렇게 그려보면 될 것 같아. 그럼 y는 x와 만나는 두 번째 교점이 여기 생기겠지. 그럼 잘 생각해봐. 어차피 역함수끼리의 교점은 지금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y는 x 위에 생겨야 돼. 그럼 로그 함수를 어떻게 그냥 그려주면 되냐면 0,0 지나고 두 번째 교점 지나는 이렇게만 그림을 그려줘도 괜찮다는 거지. 그치? 이 두 점 중 5가 아닌 점을 P라고 하겠대. 그럼 이름도 다 붙여줬네. 여기가 5, 여기가 P가 되겠다. 그리고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그럼 정말 점 P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되겠네. 내려보자. 얘 이름이 뭐다? H다. 그치? 이때 삼각형 OHP의 넓이가 2다. 아, 저 삼각형의 넓이가 2다.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가 4라고 치환해 줄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그럼 이 문제에서 이제 밑변 길이 구해야 되고 높이 길이 구해야 돼. 그럼 걔네들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항상 했듯이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지. 뭐냐면 좌표 정보가 전혀 없을 때는 하나의 좌표를 미지수로 두면서 시작을 해줘야 된다. 그럼 지금 우리가 좌표를 미지수로 둘 수 있는 건 P 또는 H 두 개일 거야. O는 이미 0,0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는 압도적으로 P로 시작하는 게 유리하지. 왜냐면 P는 잘 생각해봐. 세 가지의 정보가 중첩되어 있는 구간이야.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당연하지만 우리 눈에는 누가 보였으면 좋겠냐면 얘만큼 쉬운 게 어딨어. 얘가 누구니까? y는 x니까. 그럼 점 P의 좌표를 그냥 t, p라고 둬도 t, t라고 둬도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밑변 길이 t, 높이 t니까 이거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 s 구해주면 s는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t니까 t제곱 되겠지. 이게 얼마다? 2다 돼야 되니까 따라서 t가 얼마일 수밖에 없는 2일 수밖에 없는 형태다. 괜찮아? 그럼 p가 2,2였다는 뜻이야. 그럼 p가 2,2라는 뜻은 이 2,2가 지수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면서 로그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원하는 데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오겠지.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1은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서 a제곱이 3이니까 a는 루트 3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 2번. 너무나도 쉬운 문제지. 우리가 해줘야 될 행동 요령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전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겠다. 넘어갈게. 75번. 이 문제도 되게 좋은 문제지. 한번 이 거듭제곱근 문제에서 4점짜리로 나온다면 이 정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이 문제를 대충 기준점으로 삼아주면 될 것 같아.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고 풀고 또 다시 얘기해보자. 75번.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저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여야 된대. 이때 n의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x의 n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x의 2n제곱 마이너스 8은 0을 만족시켜야 돼. 그럼 일단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방정식의 근은 둘 중 하나겠지. x의 n제곱은 8이거나 x의 2n제곱이 8이거나. 여기서 탄생하는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여야 된대. 맞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우리 실전 개념에서 했던 홀자 음양 혹은 우리 기본 개념에서 했던 그 거듭제곱근의 실근 개수, 그 문제의 유형이 지금 딱 필요하거든. 뭐냐면 우리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만 해보자. 그 옆에도 비슷한 문제거든. 그래서 한번 그려놓고 그 옆에다가는 이용해 써보자. 예를 들어 x의 n제곱은 a이다.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근 x의 개수를 현재 구하고 싶다는 뜻이야. 그게 결국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는 것과도 똑같겠지. 그럼 이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n의 홀수성, n의 홀짝성, 이 하나의 변별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양수, a가 0, 그 다음에 a가 음수 이렇게. 그래서 총 가지수가 6가지가 나오는 요 표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줘야 한다. 기본 개념 시간에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났다면 이 부분에 대한 아직 개념이 부족한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다시 개념을 복습해야겠지. 그렇게 개념 강의를 이용해줘야 되고. 그럼 하나씩 채워보자. a가 양수면서 n이 홀수면 우리 n이 홀수일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지. n이 홀수면 얘를 그래프상의 교점의 개수라고 봤을 때 x의 홀수 제곱은 항상 이렇게 생겼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하게. 그럼 여기다가 어떤 a를 그어도 항상 근이 한 개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한 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이렇게. 부호까지 따져보자면 a가 양수면 x도 양수, a가 0이면 x도 0, a가 음수면 x도 음수. 이렇게 되겠지. n이 짝수일 때는 그래프 개형이 플러스 무한대에서 시작해서 0,0 지났다가 다시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고, a가 양수일 때는 2개, a가 음수일 때는 0, 0 하나. 그 다음에 미안해, a가 0일 때는 x도 0 하나.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만나는 근이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a가 양수일 때는 2개에서 만나지. a가 0일 때는 0 1개, a가 0보다 작을 때는 0개. 이렇게 실근 개수. 그래서 실근 개수를 따질 땐 표도 외워야 되지만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있게 되면 너가 혹시나 까먹었어도 언제든지 유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방법도 꼭 잘 한 번에 같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이 중에 우리 부호도 한번 같이 따져볼까? 이 한 개, 얘는 부호가 플러스, 얘는 0, 얘는 마이너스였던 거 우리 아까 얘기했지. 얘도 부호가 0일 거야. 빵개인 거 필요 없고. 그럼 짝수일 때만 생각하면 되겠는데, n이 짝수면서 a가 0보다 클 때? 그럼 대충 이런 거지. x제곱은 4. 이런 거 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오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얘 부호 두 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각각 하나씩 나온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표까지 외웠다면 나중에는 부호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외워주면 좋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문제에서 이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다에서 마이너스에 집중할 거거든.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우리 n하고 2n이 있을 때 n으로서 가능한 가지수는 크게 두 가지야. 어떻게? 짝수 또는 홀수. 맞아? 그럼 예를 들어 if n이 짝수라고 한번 생각해볼게. 그러면 x의 n제곱은 8은 지금 현재 이 표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냐면 n은 짝수면서 a는 양수니까 여기에 위치하는 거지. 여기. 그치? 요 근의 개수 2개인 위치. 그럼 여기서 근이 2개가 나올 거야. 맞지? 근데 그 근 2개의 부호가 뭐야? 플러스랑 마이너스 2개가 나오겠지. n이 짝수니까
x의 2n제곱은 8이다 에서 2n도 당연히 짝수겠지? 그럼 짝수면서 a가 양수니까 여기도 당연히 2개일 거고 부호가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래서 총 근은 몇 개? 전체적으로 이 방정식의 근은 2개 더하기 2개여서 4개인데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니까 곱이 당연히 뭐 나와야 되냐면 양수 나와야 되지 않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음수래. 그럼 n이 짝수일 수가 없다는 거지. 따라서 반드시 n은 뭐여야 되냐면 n은 홀수여야만 해. 그럼 홀수일 때는 왜 되는지 한번 빠르게 보자. 홀수일 때는 x의 n제곱은 8이다 해서 n이 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근이 한 개밖에 없고 그 근이 a가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근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x의 2n제곱은 8이다는 사실 n의 값과 관계없이 무조건 2n은 짝수니까 얘는 무조건 2개가 나오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왔겠네. 그치? 따라서 곱이 음수인 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지. 아, 곱이 음수? 괜찮겠구나. 그럼 여기서 객관식에 있죠. n의 값 물어봤는데 짝수 몇 개 있어? 2, 4, 6, 3개 있네. 그럼 절대 찍었어도 2번, 4번 중에 찍었어야 됐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짝수 지우게 되면 3 또는 5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 객관식의 이점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너가 n자리에 3을 집어넣어. 그럼 계산할 수 있겠지. 자, 객관식의 이점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 만약 정답이 3이라고 가정해보는 거야. 그럼 x의 세제곱은 8 또는 x의 6제곱은 8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x는 2가 튀어나올 거고 여기서 x는 루트 2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맞지? 그러면 2랑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를 모두 다 곱하면 마이너스 4라는 숫자가 나오는지 봤더니 마이너스 4 나오네. 그럼 이거 정답. 그렇게 해서 3번 사실 찍고 넘어가면 됐던 거지. 혹은 너가 반대로 시작했어. n은 5일 대로 했어. 그럼 계산해보면 곱하면 마이너스 안 나오거든? 그럼 5가 아니니까 정답은 반대로 2번 3으로 가면 되는 거지. 이해되지? 이게 일단 객관식의 이점이고 근데 이게 만약 주관식으로 나왔다면 이렇게 풀 수 없잖아. 따라서 주관식적인 풀이도 보여줄게. 그럼 n이 홀수니까 자 x의 n제곱은 8이라는 뜻이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여기서 탄생하는 x는 2의 n분의 3제곱이겠다. 한 개 맞지? 그 다음에 x의 2n제곱이 이번에 2분의 3이니까 여기서 탄생하는 x는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나오니까 2의 2n분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네들의 모든 곱이니까 2의 n분의 세제곱 곱하기 2의 2n분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2n분의 세제곱 얘를 계산해달라는 뜻. 그럼 이거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2의 n분의 6제곱으로 바꿔도 될걸? 그럼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이어야 된다.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n은 3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해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객관식용 풀이, 주관식용 풀이 둘 다 할 줄 알면 좋겠다. 어렵지 않지? 괜찮지?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홀짝 음양이었다. 그럼 이거 이어서 바로 옆문제도 가볼게. 옆문제도 구조가 75번이랑 되게 비슷해. 76번도. 우리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자.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48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대. 그럼 정확히 지금 제곱근의 실수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아까 썼던 홀짝 음양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도 이용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다가도. 이해될까? 오케이. 그럼 일단 중요한 게 뭐라고? n의 홀수 짝수성이야.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시그마 n은 2부터 10까지 fn의 값이잖아. 그럼 우리 앞에서 했던 시그마의 기본 자세는 뭐라고? 직접 하나씩 구해 더한다. 우리가 지금 fn을 어떻게 딱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면 각각 그냥 쪼개서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야. 시그마의 기본 자세.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떻게 하겠다고? F2 구하고 F3 구하고 F4 구하고 점점점 어디까지? F10까지 직접 구한 다음에 내가 직접 더하겠다라는 뜻이야. 일반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각각 하나씩 찾아보자. F2일 때는 n이 짝수일 때겠지? 근데 지금 실근의 개수에서는 사실 누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냐면 홀수일 때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왜냐면 n이 홀수라는 게 특정이 되는 순간 a의 부호와 관계없이 실근의 개수 자체는 무조건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일단 이 문제에서 적용시키면 F3과 얼마? F5, F7, F9 이게 전부 다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1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줘야 돼. 그치? 이 표가 머릿속에 있다면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일 테니까 넘어갈게.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F2, F4, F6, F8. 근데 그런 짝수들은 누구? A의 부호에 영향을 받지.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현재 이 문제에서 A에 해당하는 값이 누구냐면 얘겠지. 그치? 그리고 얘도 당연히 우리 거듭제곱근의 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우리가 해시태그 붙여줄 수 있겠지. 거듭제곱근의 정의다. 그치?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정의니까 먼저 방정식부터 바꾸고 가볼까? 그러면 n제곱근을 x라고 치면 x를 n번 곱하면 얼마다? n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48이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알고 싶은 건 F2, F4, F6, F8인데 그때에 따라서 A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따지고 싶다는 거야. 그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얘가 A니까 N, 2, 4, 6, 8 직접 대입해보면 돼 사실. 그렇게 구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한 번 더 구해봐. 어차피 4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게 나중에 개수가 늘어났을 때는 사실 전부 다 집어넣어서 일일이 계산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냐면 우리가 부호를 따지고 싶은 순간에는 우리한테 제일 좋은 도구가 있지. 뭐냐면 그래프. 이 순간은 그래프를 떠올려주면 좋아. 여기를 축을 n축으로 만든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48은 2차 함수의 형태일 테니까 여기다가 2차 함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지. 그럼 얘가 하필 인수분해가 되거든? 잘 생각해보면 4하고 11로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였다는 거지. 괜찮을까? 그럼 여기가 4, 여기가 12였다는 뜻인 거고. 맞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n이 4하고 10이면 이 a에 해당하는 저 2차 함수 값이 0인 거고 1, 2, 3 여기 1, 2, 3 있겠지? 그리고 여기는 13부터 쭉 있겠지. 걔네들에 해당하면 양수값일 거고 5부터 11까지는 음수값이겠다. 그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자 각각 구해보자. F2, F4, F6, F8 각각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이지? F2는 어디? 한 이쯤 위치해 있겠지. F4는 어디? 요쯤 위치해 있겠지. F6은 어디 있냐면 대충 여기쯤 있지 않을까? F8은 어디 있냐면 딱 중간에 있지. 그치? 그럼 얘네들에 해당하는 그 y값 부호 읽고 그거 그대로 여기 표에다가 적용시켜주면 되니까 F2일 때는 a값 양수지. 그래서 2개. F4일 때는 0이지. 그럼 0이어서 1개. 6하고 8일 때는 음수지. 따라서 실근이 존재할 수가 없겠네. 그래서 빵빵. 따라서 직접 더한 시그마 얼마부터였지? 우리 2부터였지? 2부터 10까지 F에는 1이 몇 개? 1 4개 플러스 여기 짝수에서는 2 하나, 1 하나 니까 전부 다 더해주게 되면 정답 7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 1번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 내가 설명을 오래 해서 그렇지만 이게 손에 익은 친구들은 아마 훨씬 빠르게 풀 거야. 나도 훨씬 빠르게 풀고 그치? 그래서 익숙해지는 게 먼저다. 거듭제곱근, 정의, 홀짝 음양, 시그마의 기본 자세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였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넘어와서 우리 77번 한번 해보자.
자, 77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 자, A가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두 곡선, 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y좌표가 2분의 19고 넓이가 2분의 121파이일 때 A 제곱의 값을 구해달라. 오케이, 그럼 원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원의 중심과 그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반지름의 길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겠지. 그래서 사실 넓이가 2분의 121파이다 라고 줬지만 이게 사실 무슨 정보? 반지름 정보를 익혔으면 좋겠다. 반지름이 현재 얼마라는 뜻이냐면 루트 2분의 11이라는 뜻. 정리 한 번만 해주면 2분의 11 루트 2였다는 뜻인 거지. 일단 이거 됐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습관이 있지. 이거 무슨 습관? 로그 함수 지수 함수 같이 나왔네? 그럼 뭐 따지자고? 둘의 역함수 관계성을 한번 의심해보자. 괜찮지? 그럼 역함수 관계성을 한번 의심해볼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일단 미친 역함수 관계성 원 스텝은 완성이 된 것 같아. 둘 다 A니까. 맞지? 근데 어때? 앞에 지수함수도 똑같은 y축 방향 2평의 이동, 뒤에 로그 함수도 똑같은 y축 방향 2평의 이동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둘이 달랐으면 역함수 관계인데, 그치? 하나는 x축 방향 2평의 이동이고 하나는 y축 방향 2평의 이동이었으면 역함수 관계가 맞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인 거지. 맞지? 그래도 일단 역함수 관계성이 대충 의심이 되니까 일단 두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했던 게 또 이 습관이 있었지. 그러면 이제 역함수 관계성은 정확히 역함수 관계는 아니니까 이제는 함수가 여러 개니까 그 함수끼리의 관계를 한번 따져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플러스 2 플러스 2가 어차피 공통이잖아. 그러면 똑같이 위로 두 칸 들어 올려주겠다는 뜻이야. 그럼 누구? 얘와 얘만의 관계성을 먼저 따져봐도 괜찮다는 거지. 그러면 플러스 2 떼고 플러스 2 떼고 요 놈만 보게 되면 요 두 놈끼리는 지금 무슨 관계지? 이거 무조건 역함수 관계구나. 그럼 역함수 관계라는 뜻에서 A가 2보다 크니까 A가 1보다 큰 거지.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지. 그럼 증가함수기 때문에 역함수는 반드시 y는 x 대칭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기본 그림 먼저 그려볼게. 어떻게? y는 x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y는 a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로그 a x제곱,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뜻이겠구나. 맞지? 그리고 각각을 어떻게? 전부 다 두 칸씩 들어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그림 전체를 위로 두 칸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원래는 이 식이 y는 x였거든? 그럼 얘를 위로 두 칸 들어 올려주니까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는 거지. 얘도 원래는 x축이었거든? 근데 이 x축이 어떻게 바뀐다는 뜻이냐면 위로 두 칸 들어 올렸으니까 y는 2로 그냥 바뀐다는 뜻이야. 이 점도 똑같아. 원래 0,0이었잖아.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0,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전부 다 두 칸씩 들어 올려주면 이런 관계가 만족이 되는 거지. 얘도 y는 a의 x제곱 플러스 2, 얘도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두 함수는 무슨 선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냐면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구나. 요걸 파악해 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 괜찮을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괜찮으니까 요거는 남겨놓고 우리 복사해서 아래다가 이제 직접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둘의 관계성까지 따졌어. 오케이. 좀 지우고 싶은데. 오케이. 이제 한번 따져보자. 자, 문제에서 A, B를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이 각각 A, B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두면 요 A하고 B가 어떻게?
지름으로 A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겠다는 뜻이지. 원을 그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치? 대충 이 정도의 그림이 되겠지? 그러면 이 점이 당연히 원의 중심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이 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y좌표가 2분의 19래. 그러면 땡 콤마 2분의 19인데 사실 우리는 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이 y는 x 플러스 2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x좌표가 사실 얼마인지도 찾을 수 있는 거지. 2분의 15였구나. 이렇게. 괜찮지? 그리고 우리 얘의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또 계속 반복했던 거 그래프 문제 풀 때마다 등장하네.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에서 직선의 기울기의 정보가 되게 중요하고 그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되게 유리하다는 게 되게 많은 문제에서 반복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해줘야 돼.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정보고 그건 곧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요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 아까 구했거든. 얼마? 2분의 11 루트 2로. 요 반지름의 길이 r이 2분의 11 루트 2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위로 그려도 상관없어. 이렇게도 직각삼각형 되고 이렇게도 직각삼각형 되고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은 반드시 무슨? 직각 이등변 삼각형. 비율로는 1대1대 루트 2를 만족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점 B의 좌표를 쓰고 싶어. 그럼 점 B의 좌표는 어떻게 돼? 저 중심 좌표 2분의 15에서 앞으로 몇 칸? 2분의 11칸. 아래로 몇 칸? 중심점으로부터 아래로 2분의 11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결국 얼마? 2분의 26, 2분의 8이니까 13,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누가? 점 B가. 이렇게 점 B의 좌표를 구해낼 수 있어야 돼. 그럼 점 B의 좌표 나왔지? 근데 점 B가 하필 누구 위에? 요 로그 함수 위에 점 아니야? 그럼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지. 따라서 로그 A의 13 플러스 2였나? 이게 4여야겠네. 그치? 그러면 넘겨서 정리하면 로그 A의 13이 2여야 되니까 A는 13의 2분의 1제곱이어야겠네. 근데 문제에서 A제곱 물어봤으니까 정답 13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21번이었지만 우리 충분히 풀 수 있는 21번 같거든. 그래서 이 정도. 관계 따지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지.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직각삼각형을 그려낸다. 특히 직선의 기울기가 1이 풀마 1이다.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지지. 그렇게 해서 점좌표 하나만 잘 찾아주면 되니까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넘어가자. 77번은 이제 다 했고 그 다음에 78번 3점짜리 문제지만 되게 난이도 있는 3점짜리라고 생각해. 충분히 우리의 허를 찌를 수 있는 3점짜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꼭 한번 잘 들어줘.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집합에 대한 어느 정도 용어에 거리낌이 없어야겠지. 그래서 혹시나 집합 잘 모른다 라고 하면 그 고1 수학에 우리가 배운 교과서나 뭐 참고서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에 집합 부분만 한번 다시 쭉 보면 돼. 우리 어차피 집합 문제를 풀 게 아니고 지금처럼 문제에 집합으로 써져 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할 수 있게 꼭 다시 돌아가서 고1 수학 간단하게라도 복습을 하고 와주면 좋을 것 같다. 해보자. 78번. 자, 집합 U인데 뒤에 어떻게 써 있는 거야? X가 집합 U의 원소라는 뜻이지. 그리고 그 뒤에 X에 대한 조건이 달려있는 거지. X는 정수면서 마이너스 5 이상 5 이하여야 된대. 그런 정수가 U의 집합이구나. 그럼 U가 사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U는 누구?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점점점 얼마까지? 5까지. 이렇게 원소를 들고 있는 집합이라는 뜻. 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하여 두 집합 A, B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대. 그러면 이 말뜻이 뭐야? 두 집합 A, B가 집합 U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겠지. 아니네. A하고 B하고 X가 또 따로구나. 오케이. 헷갈렸네. 부분집합 X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집합 A, B는 지금 완전히 딴 거네. 그치? 여기서 끊어야겠네. X가 U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라는 뜻은 우리 U가 가지고 있는 원소만을 부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집합이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우리 고1 수학 때 막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기 했던 거 기억나지? 그 정도 읽어줄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집합 A, B 정의 한번 볼게. A부터 하나 해보자. A는 요 스몰 a를 원소로 갖는데, 맞지? 근데 스몰 a의 조건이 뭐냐면 스몰 a는 x의 실수인 4제곱근이래. 그리고 그 x는 하필 요 부분집합 라지 x의 요 삼지창이 원소라는 뜻이지. 이 부분집합 라지 x의 원소가 x가 몇 개 존재할 거 아니야. 그거의 실수인 4제곱근을 a라고 정의하고 그 a를 요 집합 라지의 원소로 취하겠다라는 뜻. B 또한 마찬가지. B는 어떻게? 스몰 b가 원소인데 스몰 b는 x의 실수인 이번엔 세제곱근. 이 스몰 x는 부분집합 라지 x의 원소인 건 마찬가지. 그 다음에 NA, 저게 무슨 뜻이지? A의 원소 개수지. A의 원소 개수는 9개고 B의 원소 개수는 7개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오케이. 그럼 우리 A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집합 X는 부분집합이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 마지막 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집합 라지 X를 직접 정해달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일단 라지 X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인 거고, A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집합 A일 때는 무슨 뜻이냐면 A는 X의 실수인 4제곱근이니까 정리하면 A를 4번 곱하면 X가 된다는 뜻 아닐까? 뭐에 의해서? 우리 거듭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이거 괜찮을까? 거듭 제곱근의 정의는 뭘로 바꾼다? 방정식으로 고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A는 요 뜻이고 B는 무슨 뜻이야? B는 B의 세제곱이 X다.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뜻인 거지. 그치? 얘네도 각각 파란색으로 만들 거고, 어느 부분을 지금 방정식으로 만든 거냐면 A는 X의 실수인 4제곱근과 B는 X의 실수인 세제곱근. 이 말뜻이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바뀌게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도 결국 누구? A하고 B의 개수가 궁금한 거잖아. 9하고 7이 A하고 B의 개수잖아. X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썼던 홀짝 음양이 지금도 똑같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해 줘야 돼. 거듭제곱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다? 그러면 홀짝 음양 이용해주는 문제겠구나. 무슨 뜻이냐면 홀짝 음양일 때 누구한테 살짝 포커스가 가 있으면 좋겠냐면 홀수가 약간 만능이지. n이 홀수일 때. 지금 무슨 상황? 요 라지 B 상황. n이 얼마니까? 3이니까. 그럼 x의 부호와 관계없이 무조건 x 하나당 b는 하나. x의 개수랑 b의 개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걸 반드시 이해해야 돼. x 개수와 b 개수가 반드시 똑같아야 돼. n이 홀수니까. 요 말뜻이 이해가 됐다면 x가 누군지는 몰라. 하지만 b의 개수와 똑같아야 돼. b의 개수가 얼만데? 7개잖아. b의 개수가 7개니까 따라서 x의 개수도 무조건 7개가 된다는 뜻인 거지. 그러면 요 부분집합 라지 x의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리만 딱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야. 괜찮지?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A의 원소의 개수는 왜 9개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겠지. A의 원소 개수는 특징이 뭐냐면 한 번에 X 하나당 A가 2개씩 배정이 될 수도 있어. X가 양수라면 A가 그때마다 2개씩 배정되는 거지. X가 0이라면 A는 0 하나 배정. X가 음수라면 A는 배정받지 않겠네.
맞지?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러면 9개잖아. 예를 들어 x가 전부 다 양수라고 치면 2가 뭐 n번 나오는 거니까 짝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홀수라는 뜻이거든. 9니까 홀수잖아, 홀수. 맞지? 이게 홀수. 홀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요 1이 반드시 한 번은 들어와야 된다는 뜻인 거지. 그치? 그래서 A에서 결론 낼 수 있는 건 X는 일단 0 확정. 0이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값은 몰라도 부호로는 따질 수 있어. 그럼 이미 1은 확보가 됐지? 그럼 2가 몇 개 필요해? 9 만들어야 되니까 남은 8을 2로 채워야 되잖아. 따라서 양수 몇 개? 양수 4개. 그리고 남은 자리는 누가 채워야 돼? 양수가 채우면 안 되고 0이 채워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음수는 몇 개? 총 개수가 7개니까 음수 2개가 채워주면 되겠네. 그래서 x의 부호가 음수 2개, 양수 4개, 0 하나 여서 여기서 개수 하나, 여기서 개수 8개 만들어지면서 더해서 a의 원소 개수가 9개가 되는 이런 구조였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부호로 찾은 이유가 뭐야? 내가 플러스 4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마이너스 2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저 집합 라지 x의 모든 원소의 합이 달라지니까 그때 최대가 되도록 골라달라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플러스도 가장 크게, 마이너스도 가장 크게. 따라서 어떤 집합의 원소일 때가 가장 클 수밖에 없냐면 마 2, 마 1, 0,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부터 골라야 되니까 5, 4, 3, 2 이렇게 골랐을 때가 합이 최대겠지. 따라서 원소의 합의 최대값은 계산해주면 11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정답은 11이 되는 문제다. 내 생각엔 거의 4점짜리라고 생각하거든. 객관식 충분히 뭐 10번, 11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정보가 딱 명확하게 주어진 게 없다 보니까. 하지만 눈치를 못 챈 거지. 명확하게 주어진 정보는 있었지. 누구? NB는 7이다. 이 세제곱근의 포커스가 반드시 맞춰졌어야 되는 문제다. 중요한 거 체크해보면 세제곱근의 포커스가 맞춰졌어야 됐고 그 다음에 여기 NB는 7이다. 그래서 얘네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 이용해서 부분집합 라지 X의 그 원소 개수 7개라는 걸 찾아냈어야 됐고 그 다음에 9라는 홀수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X 요 스몰 x는 0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 요걸 또 반드시 찾았어야겠지. 요거 중요했고 맞지?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가 중요하니까 여기다가도 별표 이렇게. 괜찮지? 이 정도 구조 봐주면 충분할 것 같아.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그 뒤에 79번부터 다시 또 이어서 가보자.